네, 이슈 앤 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저도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예. 제가 이용했던 7612 버스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랑 이우영 아나운서 생각이 좀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첫 소식 역시 택시 요금 인상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택시비가 오늘 새벽 4시부터 1,000원 올랐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인데요.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4년 만에 오른 거고, 기본 거리가 이제 2km에서 1.6km로 줄었고요. 거리 요금 그리고 시간 요금 모두 100원씩 1초당 줄었고요. 1m당 100원씩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1m당 그러니까 미터는 좀 줄고요. 네. 1m 줄고 그리고 초도 역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다리면서 시간 거리 병사제니까 좀 크게는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택시 기사 승객들 이렇게 오른 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던 것 같은가요? 네, 먼저 택시 요금 인상에 승객들은 부담이 크다면서 택시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 이런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시민은 차라리 차를 뽑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인상된 요금에 더해서 심야 요금까지 더해지는데 부담이 더 할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고, 그렇죠.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기존 할증률 20%에서 40%로 늘어나는 탄력 요금제가 적용 중입니다. 이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종강역에서 강남역까지 중형 택시로 약 10km 정도로 이동하면 평균 택시비가 17,7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4,000원이나 뛴 거라고 합니다. 기사님들 이런 택시 요금 인상이 수입에 도움이 되시는 겁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사실 있는데요. 예. 15년이 넘는 경력의 한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 인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탁산 공론 같다. 최근 할증 시간에도 손님이 뚝 끊겼는데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반응 있으면 또 전해주시죠. 네, 요금 인상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모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가스 요금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택시 요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한 시민은 서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오랜만에 요금을 올린 것으로 안다면서 또 택시기사분들도 서민 아니냐 그러면서 인상 시점이 오히려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올렸으니까 당분간은 여러 얘기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철, 버스 요금 다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월급도 좀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시가 4월 말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 요금이 현재 1,250원인데 1,550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서 저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승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택이나 숙소에 격리됩니다. 사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랑 PCR 검사를 폐지했거든요. 즉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의무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좀 설명을 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에 결연히 반대하면서 대등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지 조치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지금 이번 달이죠. 2월 오늘이 2월이니까요. 한 달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중국이 일본에만 현재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서 직접 철회 요구를 한 데 이어서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이런 정부 간의 어떤 정책적인 결들이
양국 국민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이루어지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에선 한국에 가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단체로 격리해야 하고 중국인만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모 유튜버는 또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예. 중국인의 한국행을 막으면서 과학 방역이라고 부른다니 가소롭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중국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재개하는 건 한국만 손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싸움을 보는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는 약간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관련 질의가 있으니까 상황을 파악해보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오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상황이 나아진다고 판단하면은 그 예정된 날짜보다 오히려 조치 해제 여부를 앞당길 수 있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이제 주인이 떠난 지 벌써 9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조용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74년 역사를 품은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건 물론이고 윤 대통령은 시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서 긴 줄이 늘어서곤 했던 청와대 본관 앞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현재 한적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 개방 직후에는요. 뭐 유명한 산들 산장 갈 때 예약 힘든 것처럼 뭐 인기 폭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저도 한번 사이트에서 예약했다가 예약을 도전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예약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바로 며칠 뒤 예약까지 쉽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개장 직후인 5월과 6월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었던 관람객 수가 꾸준히 줄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1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개방하면서요. 정부가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거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영빈관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을 활용하는 등 이른바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변수가 좀 생겼던 게 지난해 12월 이후에 대통령실이 청와대 활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 때도 영빈관을 사용했고 포함해서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영빈관을 15번, 상춘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2월 1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구역의 일반인 관람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런 일반인 관람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새로운 볼거리가 딱히 없다면 아하. 재관람은 망설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에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 아나운서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한번 간 사람들은 갔더니 이제는 좀 갔을 때 좀 더 안쪽에 들어가서 좀 안 봤던 거 보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2번 가기는 좀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찾아드는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방하면서 청와대에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선 관련 언급을 좀 피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문체부가 올해 초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은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는데요. 네. 대통령실 자문단 역시 지난해까지 마친다던 로드맵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그 유영은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말할 시기가 다가오겠죠. 네.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똥이요.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에까지 튀었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와 조력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용인을 하면서 지금 거세게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보이콧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유럽 각국 역시 IOC의 결정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IOC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난이 많다. IOC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IOC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최근 IOC를 향해서 예. 전쟁과 사륙, 파괴의 옹호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서 예. 이 발언을 포함해서 모든 중상 모략을 거부한다면서 지금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네. IOC는 왜 이러는 겁니까? 혹시 뭐 거기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제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사실상 용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출전, 그러니까 국가 자격으로 출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올림픽 때도 러시아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개인 출전으로 출전하는 것도 막아달라고 한 건데 예. IOC는 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조건이나 기준은 올림픽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IOC의 입장은 국가라는 이름을 걸고 국기를 걸고 나오는 거는 반대를 하겠지만 개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찬성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똥이 지금 이 두 나라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9월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이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데 예. 지난 23일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초청 사실을 공지를 한 겁니다. 예. 이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45개 OCA가 이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인데요. 여기에 아시아 보낸 올림픽 것으로 평의회요? 네, 전해졌는데 이번에 통보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일단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해주셨다시피 유럽이고요. 예. 물론 초청 국가 즉 옵서버 자격으로 오다 보면 공식 메달은 받진 않는데 기록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전 규모나 출전 종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니까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게 되면은 선수를 또 4년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